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일 강사로서 첫 수업을 3일 앞두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 저 자신을 위해서는 중간 점검 겸 또 저처럼 첫 수업을 준비하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공유해 드리고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바로 강사를 하려고 TTC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실습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언젠가 한번 일회성으로라도 강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던 차에 감사하게도 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냅다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손을 들기 전에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회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재미를 찾자고 내 자기계발처럼 생각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아직 너무 부족한데 손을 들어도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볼까 싶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처음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용기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첫 수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시퀀스일 거예요. 제가 하기로 한 아슈탄가 요가는 다행히 첫 동작부터 마지막 동작까지 정해져 있는 요가라서 제가 그렇게 막 창조를 하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대신에 다양한 분들이 오실 거를 감안해서 옵션을 좀 많이 넣어주려고 했고 각 동작에도 레벨이 있거든요. 간단한 레벨부터 어려운 레벨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초보 강사로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 분배일 거예요. 저도 리허설 할 때 손목시계를 차고도 불안해가지고 계속해서 벽시계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리허설 전에도 제가 몇 번 혼자서 연습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급하게 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부터가 침착하고 좀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카운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부터가 마음이 급해지면은 카운트도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리허설 할 때 저는 내가 실제 회원님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있다 상상하면서 저도 실제 요가에서 하는 그 느린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구령을 넣으니까 적당한 속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말투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아나운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습한다고 들었어요. 그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분위기의 수업을 이끌고 싶은지 미리 상상을 하셔서 발랄한 수업으로 갈지 좀 엄격하고 진지한 수업으로 갈지 거기에 맞게 어울리는 말투와 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TTC 할 때 대표님한테서 배운 건데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여러 번 들어보라고 하셨거든요. 자기 목소리에도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다 실천은 못했지만 최소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계속 내가 진행할 수업을 상상하면서 중얼중얼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에게도 취약한 부분이긴 해요. 제 본업도 목을 쓰는 일이 아니라 진짜 하루 종일 아무랑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타자만 치다가 집에 가는 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강사라는 직업, 남 앞에서 말을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 기회로 저도 많이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하실 때 데모와 설명이 적당한 비중으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동작을 하면서 말을 같이 하는 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잠깐은 괜찮은데 이걸 1시간 동안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헉헉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허설 할 때도 꼭 필요한 데모만 했었고 나머지는 설명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작에 대한 숙지가 먼저 되어 있어야겠죠. 데모랑 관련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헷갈리는 것도 이것도 참 문제인데 왜냐면은 제가 오른다리 접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왼다리를 접어야 회원님들이 나를 거울처럼 보면서 오른다리를 접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개념을 아예 그냥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우선 오른다리 접으세요 이렇게 말로 하고서 회원님들이 오른다리를 접으시면 내가 다시 회원님들을 거울처럼 보면서 따라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테랑 강사님들한테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처음 해보시는 사람들한테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미지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주변에 선배 강사가 있다면 많이 물어보시고 원장님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수업 자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전후 과정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수업을 하는 날짜에 그 앞타임을 담당하시는 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저처럼 1일 강사가 아니라 진짜 찐 강사세요. 이분이 수업을 하시고 1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제가 들어가는 건데 이 10분의 시간 동안 쉬는 게 아니라 이 10분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회원님들 배웅해 드리는 거,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인사해 드리는 거, 화장실 어딨냐고 물으실 때 대답해 드리는 거, 또 요가 매트 사셔야 되는 분들한테 가격 안내하고 카드 받아서 결제하고 포스기에 입력하고 이런 일들 되게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앞타임 담당하시는 강사님이랑 어떻게 업무 역할을 조율해야 될지,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런 것까지도 저는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다행히 저는 1일 강사니까 저한테 그렇게 큰 역할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다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제 수업날 몇 명이 오게 될지도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물론 얼마가 오느냐에 따라서 티칭 자체가 그렇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의 동선을 참고해 볼 수도 있고 많이 오시냐 적게 오시냐에 따라서 좀 천천히 촘촘하게 진행해도 될지 아니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원장님께서도 정확히 몇 명이 올지는 모른다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리허설이랑 다르게 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상상하셔서 대비책을 세워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얘기로 내가 만들어둔 시퀀스에 너무 매몰되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수업 현장 그 분위기에 맞게 조금 유연하게 흘러가듯이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 시뮬레이션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동공 지진이라든가 긴장한 티가 얼굴에서 너무 나오지 않게 노력해야 될 거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회사 면접 볼 때도 처음에는 진짜 로봇처럼 뚝딱거리고 쭈뼛거리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그래가지고 면접 어떻게 볼 거냐고 막 걱정을 할 정도였는데 연습을 거듭하면서 최종 마지막 연습할 때에는 같은 스터디원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나아졌고 실전에서도 잘했단 말이에요. 나는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자신감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물 체크리스트가 필요한데요. 저는 3가지를 준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손목시계, 두 번째는 물 1병. 그래서 쉬는 시간대 목이 잠기지 않도록 적당히 마셔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면 또 안 되니까 적당히.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뿌리는 코 비염약. 제가 만성 비염이 있어서 목소리 자체에 콧소리가 있고 말하다가 코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목시계, 물, 뿌리는 약 이렇게 3가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본업을 하러 가볼게요. 안녕.